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의 2024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18%, 영업이익은 29.19%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CES 2025에서 젠슨 황 CEO가 선보인 신기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6% 이상 급락했습니다. 블랙웰과 차세대 GPU 플랫폼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한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최태원 SK 회장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한 부동산 설립자가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8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빅테크의 급락 여파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월 서비스업 업황 그리고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상당히 웃돌게 되면서 이 물가 부담을 자극한 영향도 있었고요. 또 CES 2025의 개막이 일종의 재료 소멸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기조연설 이후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6% 이상 강하게 급락이 나왔고요. 또 테슬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가 하향 소식과 더불어서 이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악재가 겹겹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4%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이 최근까지 줄줄이 컨센서스의 하향이 이어졌던 가운데 최근 가장 이 평균적인 전망치는 매출액이 7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 가량으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오늘 나온 결과를 보자면요, 이 매출은 75조 원으로 이 평균 전망치와 동일했지만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으로 평균 전망치를 1조 원 이상 좀 크게 하회를 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 빨간불 켜면서 오히려 견조한 그런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간밤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HBM 테스트를 성공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발언을 한 덕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진단키트와 백신, 코로나 치료제 등 이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까지 이 호흡기 감염병 중에 하나죠. HMPV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인 모멘텀 되어주고 있고요. 또 CES발 재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리기판, CXL,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양자암호통신, 또 어제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을 받은 액침냉각 테마까지 현재 강한 상승세에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어제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을 기점으로 상승 힘이 꺾이게 되면서 강보합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안타깝게도 이번에 새로 공개된 RTX 50 시리즈에 마이크론의 칩이 탑재됐다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반도체단에서 대거 나왔었죠. 지금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2,491선, 2,500선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외국인마저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1,000억 원 이상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5%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714선, 아직까지는 710선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이 나홀로 매물을 좀 담아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어제 좀 코스닥 시장을 보자면요. 이 약 3주 만에 처음으로 연기금의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연기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매도 사인, 순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기금의 이런 수급 상황이 어떻게 지속이 될지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등락권에서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엇갈린 흐름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섹터는 자율주행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젠슨 황 CEO가 이 AI의 새로운 마일스톤을 제시를 해줬죠. 바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이 바로 차세대 AI를 지배를 할 것이다. 바로 피지컬 AI, 물리적 AI의 개념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 물리적 AI의 대표적인 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율주행입니다. 과연 이 자율주행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기조연설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자율주행도 하고 스마트 공장 돌리기 위한 로봇, 일단 로봇,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도 얘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 공장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도 이렇게 떴어요. 엔비디아 자율주행 로봇 정조준, AI 생태계 무한 확장. 진짜 그렇죠. 쿠다, 코스모스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뭘 확장하는데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여기저기 무한 확장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마치 우리가 뭔가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 윈도우를 깔아야 되고 윈도우 안에서도 폴더가 있고 이렇게 그런 이제 시스템 안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동이 되듯이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전에서는 이제 그래픽 카드 칩 위주로 팔았다면 물론 칩을 팔면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껴서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데스크탑도 보여주던데요. 요따만한 거. 그래서 PC 칩, 데스크탑 하여튼 요것도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관련주들이 급등은 없었는데 근데 어제 저는 그거 보면서 안 그래도 저는 자율주행을 좋게 봤고 자율주행을 로봇주로 봤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자율주행한다 그러고 테슬라도 자율주행한다 그러고 둘 다 그래 똑같이 로봇 한다는 얘기죠. 자율주행한다는 얘기가 로봇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봇 하는 거랑 자율주행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사물 보고 판단한 다음에 그러니까 로봇은 팔다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움직이는 걸 자체를 이제 로봇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꼭 사람처럼 휴먼 로봇 아니어도 로봇이죠. 그렇죠? 다리가 없어도 바퀴가 달려도 로봇인 거고. 그래서 자동차도 로봇인 거고.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구분을 지는 거죠. 얘는 네모난 로봇, 얘는 자동차 로봇, 얘는 세모 로봇, 얘는 동그라미 로봇, 얘는 날아다니는 로봇. 이런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레이다, 라이다, 카메라. 이건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엔비디아 젠슨 황도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도 한다 그러지. 그리고 2025에 웨이모가 로보택시 CEO입니다. 로보택시 사장인데 웨이모 사장, 그러니까 웨이모라는 그 로보택시의 그러니까 이번에 CES 2025에 한 3종이 전시가 됐대요. 근데 기조연설이 하여튼 이번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뉴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언제 하는지 시간은 안 나와 있고 있을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사실 기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나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얘기하는 거나 다를 얘기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지금 할 건데 자율주행이 순간이동을 합니다.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자율주행이 뭐예요? 그냥 사물 보고 요렇게 잘 이렇게 사고 안 나고 잘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기술력이 굉장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하고 미국도 굉장하고 한데 언젠가는 누군가가 먼저 선도하는 기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꼭 테슬라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로봇 시장과 자율주행 시장은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미래에 확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율주행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그거 말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서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꼭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올해만 하더라도 4번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번 이상 나오면서 미국 시장 급락할 거냐? 아니에요.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작년 9월달, 10월달에서도 쟤네들은 심심하면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해라. 그러고 나서 올라왔죠. 9월달 조정받고 나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그걸로 지금 떨어지는 건데 자, 우리나라 시장을 또 다시 넘어가면 제가 우리나라 시장 뭐라 그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급등하는 일 없습니다. 올라갈 일도 없고. 안 좋은데 뭐만 좋다? 종목들은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장입니다. 말이 참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아니 저 전문가가 미쳤나 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아니 시장은 안 좋다 그러고 한국 경제 망했다라고 그러고 수출도 망했고 다 안 좋은데 왜 주식은 가지? 사실이 그래요 지금. 종목들은 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고 제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이제 정말 추워지기 시작했죠. 얼마 전까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영하 날씨가 잘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아직 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건데 겨울은 결국은 춥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다. 이 얘기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겨울인데 저는 맞출 수 있다. 분명히 영하로 떨어진다. 이거는 누구나 맞춥니다. 우리나라 만년 동안 그랬지 않던 적이 없어요. 사계절 중에 겨울에 날씨가 10도 이상, 20도 이상 뭐 하루 이틀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하로 안 떨어진 날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동물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진단키트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따가도 종목들 움직였던 것들 원래 수젠텍도 드렸었는데 수젠텍 가격이 안 들어서 그런데 걔도 가격이 들어왔으면 60% 80% 좀 수익이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진원생명과 지금 급등 나오죠. 파미셀은 이미 급등 나왔죠. 그다음에 뭐죠?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다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9월달, 10월달 결국은 지금 움직이는데 일단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고 늘 얘기했고 그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보면 안 가요 지수가 올라가진 않은데 종목들은 폭등을 합니다. 이따가 뭐 또 보여드리겠지만 저 수젠텍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추천했는데 추천할 때는 안 갔었어요. 가격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폭등하는 거고 진원생명과학은 가격이 들어왔죠.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막 움직이고 있고 파미셀 이것도 가격이 들어왔죠. 이것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그다음에 뭐 파미셀 수대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겨울 되면 움직일 거라 했잖아요. 인공지능 AI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신약들도 많이 개발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래저래 진단키트서부터 해서 조그만 제약주도 신약 관련주 나중에 이제 순환하는데 근데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유들은 질병 이슈입니다. 그래서 HMPV 이게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건지 위험한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독감 이슈들은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은 역시 겨울철이 돼서 그런지 독감 환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쫓아가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바닥에 있다가 커봐요. 결국은 겨울 되니까 이슈가 나오니까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쟤네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공략은 돼요. 어차피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2025년도에 제가 쟤네들이 재작년에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2024년도에 못 갔던 게 분명히 2025년도에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도 아닙니다. 2달 내내, 석 달 내내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11월 달이 장이 좀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12월 달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부터 시장이 박살이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분명히 제가 바닥에 있다가 엄청 바닥에 있으니까 저게 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미래, 인공지능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왜 자율주행을 갖고 나왔느냐. 왜냐하면 이게 시소처럼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진단키트가 조정을 받게 되면 뭐가 가야 돼요. 과거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가고 그랬는데 아니면 뭐 다른 쪽이 뭐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도체가 아니고 뉴로모피오로 가야 돼요. 뇌를 닮은 반도체, 뭐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순수한 반도체니까 삼성전자는 어렵고 하이닉스는 뭐 괜찮은데 뭐 급등은 없고.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조정을 받게 되면 뭘 받아주거나 올라갈 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예전에서 다 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게 되면 A, B, C, D, EFG부터 쭉 다 갔단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모든 게 반도 장비,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다 갔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반도체가 지금 이제 매매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어 뭐 하나마이크론은 가는데 뭐 주성엔진은 안 가고 뭐 주성엔진은 가는데 뭐 시그네틱스는 안 가고 이래 버리니까 골 때리는 거죠. 그렇죠? 예전엔 다 갔는데. 근데 자율주행은 제가 보면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오늘도 가지고 나온 거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진단키트가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이지만
젠슨항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의 그 머스크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 로봇 쪽을 계속 똑같이 뭔가를 강하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가듯이 일단 차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바닥에 있다 지금 급등하잖아요. 급등하듯이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잘 봐야 됩니다.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이거 어제 젠스왕이 얘기한 거예요. 스마트 공장. 이런 쪽들이 결국은 올라가는데 이미 많이 올라갔으면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다 랩지노믹스 위치입니다. 수젠텍 위치예요. 진원생명과학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고 하죠. 또 마찬가지로 이 모멘텀 관련 이슈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CES 2025에서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지금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당사자 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차세대 자율주행을 이끌 친구는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장에서의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9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16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이네요. 다소 약간 영문이 좀 약간 띵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전문가님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자, 어제도 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 섹터지만 좋으니까 당연히 좋겠고 위치가 바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진단키트 보면은 뭐 녹십자 MS 최근에 바닥에서 지금 50% 거의 뭐 100%까지 지금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막 계속 올라가요. 지금 바닥에서 진원생명과학 마찬가지 거의 50에서 100% 지금 날아다니려 그러고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 녹십자 MS도 그렇고 수젠텍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다 위치가 다 바닥인데요. 제가 매수 가격 얘기하기 전에 빨리 한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위치 똑같습니다.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저는 미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제가 작년 뭐 6월달, 7월달, 8월달 반도체 얘기 한번 봐봐요. 저도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조사기관인 그 트랜스포스? 트랜스포드? 뭐였죠? 하여튼 트랜스 뭐뭐 있는데요. 걔네 조사기관도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10월달 가서 다 거꾸로 잡았어요. 갑자기 걔네들이 뭐 고백을 합니다. 반도체 좋을 줄 알았는데 박살을 날 거다. 치킨 게임이 될 거다. 안 좋을 거다. 왜 그래요? 중국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좋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타격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솔직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타격 받을 게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캐파를 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미국이라는 광대양 나라의 비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도 중국으로 유출이 됐는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을 위해서 뭐 모든 정보들을 다 빼갔겠죠. 중국에 있는 기술도 빼갔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도 분명히 빼갔을 텐데 저는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위협입니다. 중국도 지금 위협이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 기술을 잘 갖고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독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일단 DDR5까지는 풀렸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정하게 얘기 나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치킨 게임이 이제 오래 어쩔 수 없고 HBM 쪽도 지금 풀렸다 그러는데 이거는 루머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반도체주들이 과연 미국을 어떻게 이겨 먹을 거며 중국을 어떻게 경쟁해서 떨어뜨릴 거며 참 이거 어렵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과 이런 쪽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금 그 활로가 열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에만 매진할 게 아니고 로봇과 인공지능 쪽으로 저 엔비디아처럼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그 제 바람입니다. 엔비디아처럼 좀 그쪽으로 좀 연구해서 새로운 활로를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너무 경쟁자들이 너무 치사하게 다 기술을 다 훔쳐가니까 뭐 그건 어때 저 생각인 거고 어쨌든 반도체 잘 되면 좋죠. 근데 HBM 그래도 저는 하이닉스는 좋아합니다. 하이닉스 쪽은 뭐 괜찮다고 뭐 올해든 뭐 내년이든 계속 저는 올라간다 쪽으로 보는데 뭐 얘기해달라 왔죠? 어쨌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섹터들이랑 로봇 섹터들은요 올해 내내 이슈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어요. 머스크가 주요 직책에 있고 로봇에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택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장할 때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인도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뭐 어느 나라를 가든 이제 그런 뭐 우버 같은 뭐 그런 이제 큰 그런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웨이모처럼 뭐 로봇택시 이런 것들이 이제 운행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뭐 우리나라도 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율주행 뭐 이전에서는 이제 택시 뭐 조합이라든지 뭐 버스 조합이라든지 막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차의 시대에서 계속 마차를 지금까지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800년대 마차에서 결국 기차가 자동차가 왔듯이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기로에 지금 이제 시작점에서 이제 확 바뀔 때 왜냐면 이제 쓸만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물론 뭐 사고 나오고 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보완하는 것 기술들도 뭐 빠르게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나왔으니까 그걸로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인공지능으로 돌려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뭔가를 잘 보완하면 될 것이고 어쨌든 로봇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스마트 공장 관련주들은 반도체를 대신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쪽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자세한 매수가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전 표적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2월 30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0,000원 선을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월 2일 솔트룩스 22,500원,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1월 3일 라운시큐어 2,205원, 자그마치 10%의 상승률 달성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해줬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라운시큐어 2,205원 선 1.6%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1월 7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155원 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상황들을 보니까요. 정말 테마가 확 바뀌어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들이 드네요.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테마들, 그중에서의 이 오늘장의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전날 어제죠. 어제 드렸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가격 2,155원에 드렸는데 뭐 거의 2% 가까이 지금 올라왔고 저는 급등할 것 같아요. 위치 봐봐요, 위치. 지금 차트 보면 완전 바닥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몇 년 바닥이 1년, 2년, 3년, 4년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튀겠죠. 파미셀처럼, 랩지노믹스처럼, 휴마시스, 뭐 진원생명과학처럼 튀게 될 겁니다. 제가 뭐 미국 정책을 제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상을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지금 공동으로 지금 사이가 좋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미국에 있는 뭐 택시를 뭐 정부적인 그러니까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적인 차원에서 비중을 20% 강제적으로 혹은 뭐 30%든 40%든 50%든 혹은 뭐 100%만 말이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로봇 택시라든지 뭐 이런 자율주행 택시 쪽에 지원을 해준다. 할 수 있죠. 왜? 돈이 많으니까. 미국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내준다. 그러면 결국은 그쪽으로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이제 뭐 활성화를 위해서 뭐 미국도 시골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 시골 쪽으로 버스가 들어가려면은 그 적자예요. 그 버스 회사들. 그 나라에서 돈 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근데 로봇 택시들은 로봇들은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만 넣어주면 돼요.
전기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시골도 있고 뭐 도시도 있는데 시골 쪽에 버스 그 회사들이 그걸로 가고 싶겠어요?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은 돈이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럼 미국 정부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로봇 택시라든지 로봇 버스라든지 뭐 이런 테슬라에서 로봇 버스 나오는 거 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모양은 보여줬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움직이는 건 안 보여줘서 저게 잘 가나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분명히 뭐 오래 걸려야 10년이고 뭐 짧게 걸리면 5년 안에 로봇 택시에다가 분명히 돈을 잃어 둘 겁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계속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래에는 의료 AI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개발이 돼서 그게 이슈가 확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냐면 에코프로가 10,000원짜리가 150만 원 같단 말이에요. 제가 추천했을 때가 8,000원, 10,000원, 뭐 1,800원 이렇게 추천했었어요. 에코프로. 근데 150만 원 같죠? 100배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 추천 가격으로는 8,000%가 수익이 났습니다. 80배. 근데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로봇 쪽 아니면 인공지능 쪽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제약바이오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래가 그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잘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제도 젠슨 왕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그 반도체가 어려운 것들 그걸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돈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렇게 그렸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보택시, 로보 자율주행 저는 이쪽이 결국은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잘 갖고 가세요. 아직 튀지도 않았어요.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조만간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뭔 얘기 하겠죠. 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로보택시에 뭐 강제적으로 그냥 다들 택시 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얘기가 나오기는 할 거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 좀 많아요. 왜냐하면 9월달, 10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액세스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 찬바람 불면은 제약바이오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물렸죠. 9월달에 들어가다가 물렸어요. 근데 위치가 좀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볼 종목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봐봐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물려도 된다. 그래서 물렸죠. 물리고 나서 20% 넘게 깨졌을 겁니다. 20% 넘게 깨졌다가 한 방에 들어올리면서 HM, PV 내지는 뭐 독감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움직이면서 지금 10% 정도 수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뭐 교체를 해도 되고 갖고 있어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다음은 파미셀. 위치 똑같아요. 4년 내내 뭐 5년 내내 내려가 있다가 바닥에 있다가 한 방에 이것도 9월달, 10월달 이건 9월 19일 날인데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그동안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장이 안 좋아도 2차 전지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리 안 좋아도 2차 전지하지 말아라. 2차 전지할 거면 차라리 제약바이오에 묻어놔라. 결국은 간다. 갔잖아요. 몇 프로 갔어요? 67% 갔습니다. 더 가요 이거. 미래를 볼 때는.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도 받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크게 갑니다. 뭐 얘네들이 이제 신고점 가겠죠 언젠가는. 그거 언제 갈지는 몰라. 그러니까 다 신고점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섹터들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매를 잘 하시면 돼요. 지금 매매해야 되는 거지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자, 시젠이고요. 시젠은 자주 얘기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도 크고 좋은 종목이니까. 그래서 25,150원에 줬던 9월 24일 날 기준은 17% 수익이 났고요. 이것도 한 20%, 30% 물렸던 겁니다. 수익이 났어요. 랩지노믹스 10월 21일.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에 자주 추천했던 랩지노믹스. 가격이 안 들어온 애들 많아요. 수젠텍, 휴마시스 뭐 되게 많아요. 가격도 많이 안 들어온 애들 많은데 그냥 그나마 들어온 애들 중 얘도 많이 물렸었어요. 근데 거의 뭐 40% 물렸었을걸요. 근데 지금 14%로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위치를 거래량과 위치를 보면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이때 당시 요 거래량 보고 추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긴 했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거의 뭐 4,000원대 얼마죠? 3,400원대 물렸다가 2,500원이면 30-40% 깨진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애들은 2차 전지가 아니고 이겁니다. 2차 전지는 어려워요. 지금도 있잖아요. 현재에서도 저는 2차 전지 갖고 있으면 다 갖다 버리고 이런 랩지노믹스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진단키트로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궁금하면 공개방송 열심히 보셔야지 그러니까. 자, 다음은 또 시젠. 이거는 이제 10월 24일 날 아까도 시젠 이랬었죠.
CJ는 10월 24일 날에 드렸던 거는 24% 수익이고요. 10월 25일 날에는 25%. 그러니까 연달아서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CJ는 제일 많이 자주 드렸던 것 같고 뭐 랩지노믹스, 엑세스바이오도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드디어 제가 얘기한 대로 완전 바닥에 있다가 거래 실이니까 결국은 간다 안 간다? 가더라. 미래는 아직 짱짱합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또 팬데믹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아니어도 독감 이슈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고 조정받으면 다시 비중을 늘리고 그러면 매매를 하세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 안 좋아요. 종목만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고 자, 10일까지 이제 CES 2025가 있는데요. 로봇들 나올 겁니다. 어제 엔비디아 나왔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매수 가격 2,200원, 현재 가격도 매수가 됩니다. 이거 별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별로 간 게 아니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SSLB라고 이것도 자율주행인데요. 이거 지금 많이 빠져요. 아침에 8% 빠졌습니다. 왜 빠지는 거냐? 에이, 많이 올라왔잖아. 그렇죠? 양심이 있어야죠. 이 바닥에서 몇 프로 갔는데 100% 갔고 여기서는 거의 200% 갔네. 2달 만에 200% 올라가고 한 달 만에 100% 올라갔으니까 8% 빠지는 거는 양심상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고 지금 저쪽에 지금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지다가 이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는 별 상관이 없고 나머지들은 다 바닥에 있어요. 퓨런티어, 슈어소프트, 모트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아남전자, 오토엔, 뭐 라이콤, 넥스트칩 뭐 이런 등등 애들이 다 자율주행 섹터들인데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제는 2,155원이지만 지금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거래 실리면 일로 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CS 2025에서 웨이모 사장이 기조연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뭐 로보택시에 대한 뭔가 청사진이 뭔가 나오게 되면 자율주행들이 갑자기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뭐 눌릴 때 사면 더 좋고요. 일단 2,200원에도 살 수 있다. 또 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당연히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자율주행 섹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200원 선에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들어와 있네요. 현재 LG전자 이 매수가가요. 10만 6천 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LG전자 0.7%가량 상승하면서 8만 6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LG전자 어떤 흐름 가지고 한번 짜볼까요? 자, LG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 있고 이게 장이 좋으면 이게 있잖아요. 장이 좋고 종목도 좋으면 뭐 다 좋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 갑니다. 근데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시장은 안 좋아요. 수출도 어렵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수출 제가 볼 때는 올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기사도 나왔어요. 기사도 나왔는데 원래 환율로 인해서 이제 뭐 수출주들 얘도 마찬가지죠.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감에 인해서 원화 가격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외에서는 그러면 어라? 한국 제품도 싸네. 하면서 많이 사면서 옛날에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가 이게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나온 겁니다. 나온 기사예요. 그 기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환율 효과 미비하다. 오히려 적자 기업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현지에다가 공장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미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장 돌려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현지에 가서 만들기 때문에 환율 효과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면 모르겠는데 미국에다 다 공장 다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돈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수가 더 죽고 있고 수출도 뭐 수출 기업이야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주머니 자꾸 말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파탄으로
어렵고 법인 회사들 지금 싹 다 지금 다 알죠? 기사 보면은 법인 회사부터 해갖고 지금 다들 폐업 장난 아닙니다. 작년에도 장난 아니고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올해는 더 심하다라는 얘기 나오죠.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뭐 경제 제가 뭐 진단할 건 아닌데 일단 심각합니다. 어쨌든 한국 지금 상황이 암울한 상태에서 지금 뭐 수출조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렵단 말이에요.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기사에 나왔던 얘기를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한국 큰일 났다. 수출주 적자 비상 났다. 올해도 힘들다. 사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환율 효과로 제품이 잘 팔려야 되는데 현지 공장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환율 효과는 없다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잘 팔리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뭐 자동차보다는 낫겠죠. 자동차는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뚫겨 맞을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반등은 주겠습니다. 반등은 줄 건데 시장이 일단 약해요. 시장이 약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장들이 미국에 가서 짓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다들 반도체 공장 돌리고 자동차 공장 돌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동생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내수를 또 돌리고 이렇게 돈이 돌아가고 해서 돈이 막 쌓이면 그걸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그러면 얘도 올라갈 텐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다 쏠려갑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돈 번 걸 갖다가 다 미국 주식에 다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올라가지를 못하니 그렇죠. 강하게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는 근데 강하게 이게 팍팍팍팍 올라가지를 못하니 대형주가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만 원은 갈 수 있어요. 잘 가면 11만 원도 갑니다. 근데 팍팍팍팍팍 올라가는 대형주의 시대는 끝났다. 대형주들이 뭐 이렇게 막 다 올라가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안 와요. 미국 시장이 사라지면 옵니다. 일본 시장 다 못하게 코인 시장 없애버리면 갑니다. 코인 시장 없애버리고 미국 시장 없애버리게 되고 우리나라 시장만 투자하게 가면 가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끝났고 개별주 매매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세요. 지금 말고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가면 교체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테스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산 테스나 5만 3천 원에 5%의 비중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산 테스나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6,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정말 높은 그런 매수 단가 가지고 계시는데 마음고생이 오래되셨네요. 전문가님, 이 두산 테스나 SOS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랑 그 인공지능과 로봇이랑 그게 그래도 그나마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워낙 반도체들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가는 건데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어요. 5%밖에 비중 안 되잖아요. 추가 매수 하셔서 3만 원은 넘어갈 것 같고 뭐 3만 5천 원쯤 되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서 급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죄다 지금 움직이는 쪽은 9월 달, 10월 달 거래를 실었던 애들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지금 진단 기술들도 이때 거래 실렸기 때문에 걔네들이 올리는 거거든요. 거래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직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 일이 없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려면 반도체주들이 난리를 쳐야 돼요. 다들 폭등을 하고 막 다 급등이 나와야 그래서 뒤쪽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매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늦을 수는 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들어와 있네요. 또 최근 이 제약바이오 굉장히 또 많은 기대감 주고 있는데 현재 HLB 9만 1,00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HLB 가격 바로 확인을 해보자면요. 약 0.1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7만 9,0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자, HLB 면역항암제 저거 이거 좋다고도 얘기해서 HLB 제약도 좋고요. 신약도 좋고 다 좋아요. HLB 쪽은 제약바이오잖아요. 물렸는데 차트 보니까요. 걱정 없네요. 이거 수익 날 겁니다. 10만 원 가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 10만 원이 아니고요.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좋아요. 크게 갑니다. 제2의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2차 전지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2차 전지에 안 나오고 제약바이오에서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코프로보다는 얘가 20배 이상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HLB로 그냥 쭉 더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또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이었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약 10,000명의 청중 앞에서 90분간의 기조 연설을 해냈습니다. 정말 좀 양이 방대해서요. 저도 보다가 중간에 한번 쉬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만 할 그럴 주요 핵심 기사가 있길래 제가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자면요. 엔비디아 관련 기사부터 읽어볼까요? 기사 원문 제목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CES keynote. 이 CES에서 기조 연설 Top 3 Takeaways. 세 가지의 주요 내용. 가장 먼저 어제 기조 연설을 뜯어보자면요. 두 가지 파트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제품 라인업 발표를 했었고요. 이어서는 AI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대로 발표를 했었고요. AI의 미래 비전으로는 오늘도 굉장히 시장을 핫하게 달구는 주제죠. 이 Physical AI, 물리적 AI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바로 이 세 가지 요점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A new AI chip. 첫 번째 이 AI 칩, 중요한 새로운 AI 칩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GTC 2024 컨퍼런스에서 이 가장 최신식 AI 칩을 공개를 한 엔비디아.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a pin-sized version of its high-power GB200 플랫폼. 이거든요. GB200, GB200 플랫폼의 소형 버전입니다. GB10이라고 불리는 그런 오늘 뉴 AI 칩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요. 지금 기사 밑에 부분이 잘렸긴 했지만 이 플랫폼을 그대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담아서 공개를 하는데요. 그 어디에다가 바로 Project Digits. 오늘 기사를 보시면요. 이 프로젝트 디짓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AI 슈퍼컴퓨터를 개인용 데스크탑 형태로 구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연구실이나 랩실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AI 컴퓨터를 개발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또는 내 방에서 직접 AI 컴퓨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이 Robots and Self-Driving Cars, 로봇이랑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코스모스 플랫폼,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테슬라도 그렇고요. 일반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시키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반면에 코스모스를 활용하면 가상의 시뮬레이션 속에서 자율주행차를 트레이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게이밍 그래픽 카드.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포스 RTX 50 시리즈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은 성능과 가격입니다. 성능은 전작에 비해서 약 두세 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반대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려졌는데요. 실제로 이 RTX 4090 전작에서 가장 프리미엄급인 이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진 RTX 5070의 경우에는 이번에 $549, 거의 절반에 달하는 가격을 가지고 등장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6% 이상 하락을 했었죠. 어디서 과연 실망 매물이 나왔는지 저희 전문가님께 말씀 여쭤보고 올게요. 자, 오늘 공개 방송할 겁니다. 공개 방송할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망했습니다. 안 좋은데요. 종목은 좋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가고 뭐 망했다 그래서 뭐 급락하고 뭐 떨어지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그거. 잘 안 가요. 지수는 안 가요.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가지? 하이닉스도 가긴 가는데 좀 답답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진호생명과학 아주 시원하게 가잖아요. 종목 급등하고. 이런 장이 지금 올해는 찾아옵니다. 지수는 안 가는데 종목 장세.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주로. 그쪽으로 이제 몰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게 왔다 갔다 시소를 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진단키트도 지금 급등 많이 나왔죠.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매매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시작이니까. 제약바이오는 2025년도가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도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얘기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볼게요. 어제 엔비디아 우리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 90분짜리를 지금 불과 뭐 2, 3분 만에 좀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저는 컴퓨터를 되게 원래부터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적인 내용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가 제일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고점에 많이 올라다 흔들린다고 많이 팔았대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제일 많은 종목이라고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기사엔 그래요. 테슬라 팔고 이제는 엔비디아가 비중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얼마를 지금 이동을 했냐면 주식으로는 한 50조 정도 이동을 했고요. 펀드 자금으로, 펀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게 그게 한 250조 정도 해서 도합해서 한 400조에서 많이 잡아야 500조입니다. 그러니까 400조 정도가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기사 뉴스에 나온 겁니다. 정확한 추선은 왜 제가 다 계산한 건 아니고 그냥 뉴스에만 나온 것만 그냥 딱 두 개만. 펀드 자금, 그다음에 미국 펀드 자금, 그다음에 미국 주식 자금. 그래서 합치면 딱 그게 400조인데 더 있겠죠. 한 500조 정도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펀드에서도 비중 테슬라, 엔비디아 높을 거란 말이에요. 애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나라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나는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나중에서는 앞으로 주식 평생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를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할 텐데 그럼 이거를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재료 소멸인가 아닌가? 사실 뭐 재료 소멸이겠어요? 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그것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저는 어제 그 내용 보면서 왜 뉴스에서 왜 루빈 발표 안 했다고 지금 실망했다는데 루빈 발표 하면 되죠.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몇 달 안에 하겠죠. 뭐 한 번에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뭐 그러면은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거 얘기하다가 내일은 뭐 또 딴 거 얘기하다가 뭐 아니면 또 한 달 뒤엔 또 뭘 얘기하거나 그럼 주가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실망 매물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럴 때에서 겁먹지 말고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비중을 더 늘릴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도 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빠질 생각도 없고요. 뭐 지금 나스닥 선물 플러스 나고 있는 거는 비밀이고 어쨌든 간에 시장은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아요. 종목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개별주, 매매. 여러분들 종목들 뭐 100% 먹어라, 뭐 끌고 와라. 장이 안 좋은데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 뭐냐면 빠질 때가 되거나 조정받을 때 되면 엄청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좋아요. 왜냐면 확 올라갔다가 빠질 때 전에 현금화해 놓고 빠지면 기다리면 또 다시 30% 40% 또 빠집니다. 종목도 반토막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미국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요. 상반기 6월 전까지는 미국 시장 뭐 반토막 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과 그 안전한 섹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괜히 어설픈 거 이상한 거 떠 있는 거 잘못 건드렸다면 반토막 나기 쉬우니까 우리나라 장은 그렇고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한 쪽 미국, 위험한 쪽 우리나라인데 위험하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한 만큼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을 잠시 뒤에 제가 되게 봐도 신나 보이죠? 장이 됐어요, 드디어. 매매하기 좋아졌기 때문에 딱 봐도 신나 보이죠? 안 좋을 땐 자, 여러분 뭐하러 주식해요? 여러분 현금화해 놓고 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더 빠집니다. 이러지만 지금은 매매가 됩니다. 이제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개 방송 잠시 뒤에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도 전문가님과 거의 근 1년을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신나신 적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잠시 후 오전 11시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 반등을 시도했지만 그 상승 힘이 다소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오늘 다시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부족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